네, 안녕하세요. 출판사 김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겁니다.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50. 세계적인 MBA 엘리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50권을 한 권에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와튼, 옥스퍼드 같은 세계 최고 MBA들이 수강생들에게 권하는 필독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 100권을 정하죠. 그리고 이 100권 중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들이 요건 꼭 알아두게 주면 좋겠다 싶다고 판단되는 50권을 다시 추려서 한 권으로 완성한 책입니다. 이들 필독서는 수많은 경영자들에게 오랫동안 검증받았고,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의 표준이 된 이론이 담긴 책들입니다. 이들 50권에서 핵심을 뽑아 한 권당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하면 알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서 한 권에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50권을 회사를 경영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6가지 분야로 나누었는데요. 경영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근원이죠. 고객과 혁신, 그리고 창업과 신사업, 마케팅,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면 갖춰야 하는 리더십과 조직, 회사 구성원인 사람입니다. MBA 필독서는 경영의 본질을 알려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은 이론적 바탕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곤란함을 겪을 때 효과적인 지침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도 이 책에 소개된 이론을 충실히 적용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마존이 성장통을 겪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 매출이 월마트의 60분의 1 정도였는데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임직원들을 직접 데리고 이 책에 소개된 짐 콜린스를 찾아가서 직접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월마트를 넘어 매출이 수직 성장한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이토록 이론은 실무에서 쓰이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 실무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 책은 그런 이론들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은 읽어본 적이 없다, 이런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커다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조차 인문학 책은 열심히 읽으면서도 정작 경영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이런 책들은 읽는데 소홀한 경우가 많죠. MBA는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필독서는 경영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이라는 뜻이죠. CEO나 오너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이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MBA를 다니자니 시간 내기가 쉽지 않고요. 컨설팅을 받자니 사실 비용이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효과가 또 확실하냐, 그것도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서 막혔는데 관련된 책을 찾으려고 해도 수많은 마케팅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곤란할 때가 있죠. 이 책은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전략, 리더십, 마케팅, 이런 경영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명저들만 골라놓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책이죠.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MBA 권장 도서를 모아서 한 권으로 정리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서 만들어냈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공병호 박사가 쓴 서평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책들은 경영 구루들의 저서다. 대단히 두꺼운 책이 많고 저자들의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가 응축되어 있는 책들이다. 이런 책에서 핵심만 쉽게 그리고 적용할 수 있게 짚어내는 건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책을 50권을 녹여냈습니다. 그냥 축약해 놓은 게 아닙니다. 실무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녹여냈습니다. 우리는 이 저자 덕택에 MBA에서 권하는 수백 권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책 50권을 한 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서 이런 책을 읽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책을 찾고 읽기 시작했다면
몇 년을 걸려도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말에 단 몇 시간만 시간을 내면 비즈니스의 본질을 알려주는 내용을 흩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좋은 가성비는 쉽게 찾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책을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고 있는 업무에서 걸리는 문제의 해결책을 책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유용한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책 50권은 한 권 한 권이 경영 분야에서 명조로 꼽히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 50권 중에 적어도 한두 권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목이라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떨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앞으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영 분야의 명저들의 바다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입니다. 전쟁을 할 때 장수는 적군을 쓰러뜨릴 전략을 짜죠. 우리가 가진 군사력과 상대 군사력을 비교하고 우리 병사의 손실을 최소로 하면서 적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걸로 사실 전쟁에서는 승부가 갈립니다. 경영에서도 전략은 경영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물론 전략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여기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이나 할 정도로 막강한 경영 전략의 정수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라면 꼭 읽어야 할 경영 전략의 명저들을 소개합니다. 어마어마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 게리 해멀, 헨리 민츠버그. 이 책에는 총 10권의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2권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입니다. 마이클 포터는 1982년에 하버드 대학 사상 최연소 종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 경영자와 여러 나라의 정부의 자문역으로 활약하고 있죠. 마이클 포터가 쓴 이 책은 미국의 경영자라면 반드시 곁에 놓아둔다는 경영 전략의 바이블 중에 하나입니다. 포터는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꺼번에 멋진 두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쪽은 인물이 출중하고 다른 한쪽은 능력이 좋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은 포기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인데요. 마이클 포터는 경영 전략에서 트레이드 오프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이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해야 진정으로 강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쫓는 것은 아무것도 쫓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세이코마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이코마트는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에 있는 편의점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세이코마트는 이곳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세이코마트는 매장을 전국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이 홋카이도에만 집중을 합니다. 24시간 영업에도 집착하지 않고요. 노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인데다가 소멸도시가 늘고 있는 이 홋카이도 지역의 사정에 맞춰서 13시간만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인구 소멸도시에 매장을 많이 개설하면 매출도 줄고 이익도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이코마트는 홋카이도 지역에서만 나는 식자재를 구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제조하고요, 식품을. 그리고 배송도 직영 트럭으로 매장에다가 직접 배송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비용을 절감해서 반찬을 1,000원에 파는데요. 그리고 이익을 냅니다.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가격인 거죠. 한국 물가로도 1,000원짜리 반찬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세이코마트 매출의 50%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홋카이도산 식품에서 나옵니다. 편의점이라면 당연히 판매하는 오뎅 같은 거는 취급하지 않아요. 오뎅이 먹고 싶으면 세븐일레븐이나 로손에 가서 사 먹으라고 권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점에서 보면 세이코마트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세이코마트는 홋카이도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기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의 지진으로 홋카이도 전역에 정전이 발생해서 수많은 매장이 휴업을 했습니다. 헌데 세이코마트 매장은 95%가 영업을 정상적으로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홋카이도에 뿌리를 내리고 영업을 하면서 태풍, 폭설, 재해 같은 그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대비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훈련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생긴 거죠. 이렇듯 세이코마트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전술을 펼쳐서 홋카이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세븐일레븐 같은 공룡에게 맞짱을 떠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회의실이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의제를 내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합시다. 이런 의제를 내면 아마도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전부 해야죠. 혹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에도 모자랄 시간에 하지 않을 걸 생각하라니 너무 한가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건 소극적이고 네거티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소리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담합니까? 대놓고 농땡이나 치자는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할지도 모르죠. 근데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편의점 업계나 가전업계 같은 영역에서 경쟁자를 이기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라이벌과의 차별화입니다. 전부 하려고 들면 라이벌과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고만고만한 모습으로는 차이슨 같은 다이슨 제품의 모방 상품들처럼 소모전만 하다가 결국 패하고 말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행본 출판사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책을 기획할 때 독자 타겟을 넓히지 말자, 이거였습니다. 이 독자, 저 독자에게 다 어필하겠다는 건 다 놓치는 거다. 타겟을 좁혀서 하나만 선택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근데 막상 실무에 부딪히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 독자한테도 어필하고 싶고 저 독자한테도 어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에서 끓죠. 마이클 포터는 회사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용기를 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리처드 루멜트의 거장에게 배우는 좋은 전략, 나쁜 전략입니다. 리처드 루멜트는 UCLA 석좌 교수인데요. 전략가를 위한 전략가로 불리는 경영학 전략의 구루입니다. 세계적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영 이론과 기업 관행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으로 꼽힌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 국제적인 명성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작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이 거장에게 배우는 좋은 전략, 나쁜 전략이라는 책도 그가 첫 책을 낸 이후에 30년 만에 낸 책입니다. 저는 이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50을 보기 전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자의 내공을 제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잘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까지도 이 책의 저자는 쉽게 저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책 내용이 350쪽짜리 굉장히 두툼한 책인데 이 MBA 필독서 50에서는 딱 10쪽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런데도 핵심을 딱딱 짚어냈습니다. 이게 저도 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만 어려운 걸 쉽게 쓰는 게 어렵습니다. 책을 낸다는 게 보통 그 분야에서 10년, 20년 이렇게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많이 책을 내는데 그래서인지 그들만 아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그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그 단어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그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쓰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저자들한테 보통 중학교 2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헌데 이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 50 저자는 책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독자의 시선으로 썼습니다.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책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은 우선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의 차이점, 그 다음에 좋은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가 나쁜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보겠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략은 내가 가진 최대의 강점을 상대의 가장 약한 곳에 부딪히는 거다. 즉, 가장 효과가 높을 것 같은 곳에 우리가 가진 최강의 무기를 던지는 거다. 정말 명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는 이런 좋은 전략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공하는 회사가 망하는 회사보다 적은 이유와 같습니다. 이게 쉽다면 모든 회사가 다 잘 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좋은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나쁜 전략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자는 우리가 영화 감독이 아니어도 좋은 영화, 나쁜 영화를 알 수 있듯이 전략의 몇 가지 구조와 요점을 알면 나쁜 전략을 가려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에는 나쁜 전략의 특징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혼동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목표와 전략을 혼동하는 겁니다. 루멜트 교수는 수많은 회사가 가장 크게 혼동하는 것이 목표를 전략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회사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전략이 아니죠. 희망사항입니다. 루멜트 교수가 한 회사의 CEO에게 의뢰를 받아서 회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CEO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약 3주 동안 임직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해마다 매출과 순이익을 20%씩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루멜트 교수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CEO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전략이 아니죠. 의지입니다. 예. 루멜트 교수는 전략을 힘을 강화시켜주는 지렛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걸 의지만으로도 옮길 수는 있습니다. 허나 조그만 돌을 대고 지렛대를 쓰면 적은 힘으로도 그 돌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제대로 된 위치를 찾아서 적당한 힘을 써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전략이죠. 그래서 전략적 목표에는 구체적인 절차나 행동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들어오는 클레임이 있을 때 대응하는 시간을 20% 줄이겠다. 혹은 500대 기업 중에 10% 기업에게 수주를 받겠다. 이렇게 수치같이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렇듯 전략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책은 좋은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요소 3가지, 그 다음에 전략을 할 때 사고 방법을 도움을 주는 테크닉, 이런 3가지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경영자나 기업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한테 전략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아니면 나쁜 전략을 가려낼 수 있을지, 전략을 도출하는 힘을 키우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